안녕하세요. 단드로잉입니다. 초보 어반 스케쳐를 위한 건물 드로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건물 드로잉의 기본 중의 기본을 알려드림으로써 건물을 그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렸다면, 오늘은 일소점 건물 드로잉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안 보셨다면 꼭 챙겨보셔서 오늘의 영상과 연결해서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일소점 풍경은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게 되는 구도예요. 자주 그리게 되는 그림을 안정적이고 세련되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용어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시작할게요. 투시 원근법, 눈높이, 소실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선 투시 원근법이란 평면의 종이에 물체의 입체감,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첫 번째 컵은 평면적인 그림입니다. 두 번째 컵은 입체감, 공간감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듯 입체감,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눈높이입니다. 눈높이란 나의 눈의 높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면을 똑바로 바라볼 때의 나의 시선의 높이입니다. 위를 바라보거나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면의 시선입니다. 사람이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의 눈높이는 그림에서처럼 달라집니다. 그림을 그릴 때 눈높이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진은 오늘 사용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눈높이를 찾아보겠습니다. 눈높이는 사진에서 평행선이 보이는 곳입니다. 현장에서 그리실 때도 마찬가지로 평행선이 보이는 곳을 찾으시면 돼요. 이제는 여러분도 눈높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실점입니다. 소실점, 소점 같은 말이고요. 소실점은 사라지는 점이라는 뜻입니다. 1소점은 소점이 하나이고 2소점은 소점이 둘, 3소점은 소점이 셋 있다는 거예요. 소실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눈높이 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높이 선 찾는 것을 먼저 하였어요.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은 1소점 구도를 간단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사진을 가져왔어요. 좀 전에 그었던 눈높이 선을 그어주고 나서 이번에 그을 선은 땅과 건물이 닿는 선입니다. 이렇게 그으니 두 선이 만나는 점이 생기게 되죠. 바로 이 점이 소실점이에요. 맞은편 선도 그어줍니다. 역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이렇게 생기는 하나의 소실점은 반드시 눈높이 선상에 있게 됩니다. 소실점이 하나니까 일소점 드로잉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투시 원근법, 눈높이, 소실점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쯤은 뜻을 확실히 알고 가는 과정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뜻을 알고 그리는 방법도 알게 된 후에 여러분의 자세는 중요합니다. 자로 재듯이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는 방법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법에 치우쳐서 아름다움과 멀어지는 그림을 그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일소점 건물 드로잉 3단계 방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첫째, 눈높이를 찾습니다. 앞에서 이미 하였듯이 나의 눈높이는 풍경에서 수평선으로 보입니다. 둘째, 소실점을 찾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개의 선을 그을 거예요. 우선 땅과 건물이 닿는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소실점이 생깁니다. 이 소실점을 중심으로 여러 보조선을 그어줍니다. 왼쪽에 건물 끝에 특징적인 부분을 그어주고, 이 풍경은 단층 건물이기 때문에 1층의 높이와 뾰족 지붕의 높이를 그어주었습니다. 층수가 많은 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높이선을 그어주고 창의 높이도 그어주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왼쪽 것은 첫 영상에서 그었던 기본선이에요. 비교해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같은 색은 같은 의미의 선입니다. 주황색 선은 두 그림 모두 땅과 건물의 경계선이고, 파란 선은 건물 가장 왼쪽의 선이고, 초록선은 층수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세 번째, 대표되는 세로 구분선을 몇 개 그어줍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면이 분할되어지고 구도가 만들어지죠. 이것도 첫 건물 드로잉에서와 같은 선입니다. 이제 나눠진 모든 면 안에서 편안하게 자세한 표현을 해 나가면 됩니다. 이제 오늘 알게 된 내용을 직접 체험하실 시간이에요. 오늘 알게 된 방법이 정말로 유용한지, 실수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잘 그려갈 수 있게 되는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시작합니다. 오늘 원근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보니까 원근법 하면 생각나는 명작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떠오릅니다. 원근법이 완벽하게 적용된 그림으로 알려져 있죠.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의 얼굴이 소실점으로 된 구도입니다. 또 원근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그림은 마사초의 성 삼위일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벽 뒤에 공간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자연스러운 원근법을 그려내었다고 하여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운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워낙 익숙한 원근법 표현이라서 아무런 감동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지만, 그 시절에는 최초의 표현이었다고 하니 그 표현이 놀라웠겠구나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젊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조각가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가 경영하는 유수한 공방에서 도제 수업을 받았었습니다. 베르키오의 명성은 그 당시에 대단하였으며 훌륭한 화가와 조각가들이 배출되었던 곳이었죠. 그렇듯 훌륭한 환경, 훌륭한 사람과의 만남은 매우 중요한 자극이 되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다분히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는 많은 이들처럼 평범한 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강력한 정신력과 엄청난 생산성, 그리고 그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점은 한 사람으로서 가능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잖아요. 그는 책에서 얻는 지식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더 열정적으로 더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연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느꼈고 창의적 정신으로
이 모든 것에 도전하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천재들의 행보를 보면 늘 자극이 오죠. 그들의 삶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흥분됩니다. 그가 받은 많은 자극들은 그가 만든 것들이죠. 우리는 자극을 원해야 합니다. 자극이 안 오면 자극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자극이 없고 긴장이 없는 나날은 죽은 나날이나 다름없어요. 자극이란 생동감이고 윤활유입니다. 분명히 살아가는 데에는 하기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하기 싫어서 구역질이 나오고 진짜로 토해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싫은 것이 있다면 그렇게 좋은 것도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무게중심을 저어주지 못하면 힘들어집니다. 싫은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를 탓하기에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모른 척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마저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고 깊이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떠올라집니다. 누구 때문인 것 같다고, 무엇 때문인 것 같다고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힘,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열정과 호기심을 가진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 더 이상 나의 밖에서 이유와 결론을 찾지 말고 나의 안에서 모두 찾으세요. 밖에서 찾으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10분 뛰면 더 이상 못 뛸 것 같아도 한 달을 매일 뛰면 1시간을 뛰어도 숨이 적당히 차옵니다. 그 면역력은 내 안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주변에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그림 중독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점점 존경스러워집니다. 저는 젊어서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았었어요. 제정신 아니게 무언가에 빠져 보이는 태도를 보일 때는 뭔가 이성적이지 못하고 적당하지도 않고 혼이 빠진 사람처럼 보여서 제대로 사는 사람 같지 않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 조금 살아보며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정신으로 살아내기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일부러 제정신이 아니게 살아봐 보는 것도 좋다는 것을요. 그 사람은 자극을 찾아 나선 것이고 그 자극으로 보상을 받으며 불행과 행복의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열심히 자기 생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이름 붙여드리고 싶어요. 적당하다는 것, 이성적이라는 것,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모두 자기 자신의 기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적당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치우쳐 보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는 것에 겁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천재들을 만나면서 느낍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오류를 그대로 받아들이느라 애쓰고 있는지를요.
펜 드로잉 마치고 그레이 마카로 건물의 그림자와 골목 바닥의 거친 면을 표현하였습니다. 사용한 재료는 더보기란에 항상 적어 놓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일소점 건물 드로잉 하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너그럽고 자유로운 드로잉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목감기가 오래가서 오늘도 제대로 된 목소리로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또 봬요.